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권성동 사퇴 기자회견. 개사진 올린 이준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전국위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투표는 ARS로 진행이 됐고요. 네. 찬성 468표, 반대 51표로 임명안이 가결된 상황입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위한 채비를 사실상 모두 마친 셈인데요. 사퇴 수습 이후의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임명안 가결 2시간 만인 오후 2시, 조금 전이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사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향후 향보에 대해선 당분간 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습니다만 밝히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지금 이 사퇴를 공식화한 셈인데, 근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두고는 유호정 기자, 이게 만장일치로 임명이 된 게 아닌가 봐요. 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김웅, 허은하 의원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어제 이 추인 의총 직후에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 박수로 추인했다. 네. 의원 75명이 참석을 했는데 김웅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어제 SNS에 곧바로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 많았다. 나 말고도 명시적으로 반대한 분도 있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반대하려면 순발력이 필요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네. 반대 의견 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런 걸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허은하 의원도 상당수 의원이 박수치지 않았고 나도 안 쳤다 라면서 명시적으로 2명은 큰 소리로 반대했는데 네. 왜 1명만 반대했다고 했을까라면서 어제 권 원내대표의 백브리핑 내용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공개 반대한 의원 정진석 부의장과 사돈 관계이기도 한 이 네. 박덕흠 의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친이계인 천하람 의원은 이 외에도 더 많을 것이다 라면서 이쯤 되면 찬성 반대 다 박수치라 해서 데시벨을 재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친이계로 분류되는 일부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박수 추이는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조경태 의원이 어제 박수로 정 비대위원장을 추인한 것을 두고 반민주적인 모습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 언론의 원회였던 우리 박주선 전 의장님이 거론이 되시다가 반나절 만에 갑작스럽게 정의석 의원으로 이렇게 내정되는 걸 보고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인선 과정이 꼭 이렇게만 또 박수 치고 그냥 끝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명색이 그리고 당 대표의 자격인데 그렇게 추인해서 넘어간다는 게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박수의 당, 국민의 당이 아니라 박수의 당이라는 그런 올변 소리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내 반발도 반발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의 당사 자격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예고했었잖아요. 네, 이 조금 전에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접수했어요. 네,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이 비대위를 의결한 이 전국위에 대한 이 가처분 효력을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네. 다만 이 기존 비대위원들은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2차 가처분은 취하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비대위 설치 무효기 때문에 새 비대위 그리고 그에 따른 비대위원장 임명 다 무효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이 개사진 젊은 세대들에서 유명한 사진 하나, 유명한 짤을 하나 무슨 올렸습니다. 짤일까요? 네, 함께 보시면요. 네. 이 사진은 마치 개가 마치 인간을 하찮다는 듯이 보고 있는 시바견이 주인공인 이 짤인데 네. 밑에 자막으로 보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짤입니다. 네. 우회적으로 이 새 비대위 출범을 비판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올린 사진과 글에 이게 다가 아닌데요. 네. 오늘은 SNS에 일타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유명한 강사의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네. 이 오늘은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 글을 올린 시점이 네. 우연인지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 말을 한 직후여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재는 국민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밝히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의 SNS 글 앞뒤 정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윤 대통령 저격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그거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애써 외면을 한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좀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윤 대통령은 사실 뭐 진즉부터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왔었고 사실 지금 새로운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또 전선이 형성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호정 기자 이게 또 새롭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구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이죠. 지난 6월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육모방망이 설전이었는데요. 이 정 부의장이 당시에 이준석 당시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자기 정치다라면서 비판을 하자 이 대표가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답례품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이다라는 SNS를 올렸는데요. 네. 이 대표가 이때 갑자기 육모방망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난 2017년 이 정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꺼내든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네,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육모방망이로 때려야 한다라는 이 정진석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당시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분란이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겨냥한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시바견 사진을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오늘 출근길에서 이 정 부의장 이 윤핵관이라는 표현 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모습 보고 오시죠.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독보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윤핵관이고 친윤이에요.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뭐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반핵관입니까? 네, 사실 윤핵관의 창시자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이밍 자체가 고약하다라면서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는 모습이었고요. 둘 사이가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선 이번 임명이 결국에 이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말이 좀 불쾌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친윤계라는 얘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서 도로 친윤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뭐 구인난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다시 뭐 친윤계가 또 비대위원장을 맡다 보면 결국 쇄신은 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연 정진석 카드로 쇄신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마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설명하는 자가 진다 이런 말이 떠올라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이렇게 많은 얘기하지 않는데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핵관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그게 지는 거죠. 나 윤핵관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네. 윤핵관으로 보이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정당이 한번 권력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사고는 딴 사람이 치고 책임지는 사람은 또 딴 사람이 책임을 지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믿었던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사고를 쳐버리는 상황이 됐고 대통령이 두 사람을 뒤로 물리는 방식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믿을 사람이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책임져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의 인식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부 인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 인사가 이 당 상황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부 인사 입장에서도 나도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데 한 2, 3개월 비대위원장 하려고 내가 왜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맞고 결국 돌아 다시 윤핵관으로 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상황이 정리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새 비대위원장을 뽑았지만 뭐 지금 이 당내 내용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좀 주셨는데 뭐 당내에서 비대위에 대해서 뭐 좀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뚜벅뚜벅 지금 뭐 본인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네, 독배인 줄 알지만 그래서 피할 수 없었다라고 또 네.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 당내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시도도 엿보였습니다. 이 비대위원으로 이 사람을 영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 위원장 어제 오늘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의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들께 국민들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께는 꼭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혁신위와 비대위가 좀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최재형 의원님 우선 한 분만 생각했는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근데 아마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수락해 주시지 않을까. 네,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건데요. 네. 막상 이걸 전해들은 최 위원장의 반응이 다소 어땠나요? 싸늘했습니다. 이 기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이 비대위 출범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에 들어가느냐라고 밝히면서 정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아마 이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들 좀 구성을 고민하겠다라고 이 정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앞선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도 또 비대위원을 또 누구로 할 것인가가 또 고민인 상황이었었죠. 이번에 정 비대위원장도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쨌거나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깨는 좀 가벼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권 원내대표 이제 완전히 이제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새 원내대표 누가 거론되고 있어요? 벌써 여러 의원들이 하명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초유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경륜과 안정감이 최고다. 4선 정도는 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네. 그보단 조금 더 순발력과 유연함, 돌파력이 있는 3선이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선에는 김학용, 윤상현, 홍문표 의원이 거론되고요. 네. 3선은 김도읍, 윤재욱, 조혜진 의원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새 원내대표 후보군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제 나오던 얘기에 없었던 오늘 좀 추가된 인물이 윤상현, 김도읍 의원이 좀 새롭게 눈에 띕니다. 이종훈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도 결국 윤심이 관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비대위를 우선 성격 규정을 짓는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관리형도 아니고 이 혁신형도 아니다. 그럼 무슨 형일까요? 돌격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쳐내는 역할을 이 비대위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윤심이 반영된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도어 스태핑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듯 말씀하셨으나 네. 관심 없으신 분들이 초재선 의원들에게 뭐 전화를 돌리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다 이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살짝 이선으로 물러서면서 네. 권성동 대행 체제가 윤석열 직할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네. 향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그러면 윤심이 반영된 원내대표를 나머지 의원들이 추인을 해줄 것이냐 하는 건데 네네. 나머지 의원들 모두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천에는 어찌됐건 윤 대통령의 윤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어떤 내부 조직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무개는 안 된다. 윤심이 반영된 원내대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윤심이 많이 반영된 인선으로 귀결이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윤심이 반영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이 실제로 새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는지도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